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검색에 강한 글쓰기의 비밀 또는 글쓰기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검색에 강한 글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홈피드, 네이버 메인에 강한 글쓰기가 있는데요. 일단 검색에 강한 글쓰기부터 먼저 우선돼야 그 다음에 홈피드에 관한 글쓰기가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인 분들, 왕초보인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네이버 글쓰기는 이 정도 규칙은 지키면서 해야 하는구나, 요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등장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중급자분들도 해당되겠지만, 대부분은 다 왕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검색에 강한 글쓰기라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상위 검색에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려면 사실 제목, 본문, 그 다음에 사진,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어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글쓰기부터 우선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처음 글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시작이 안 돼서 블로그를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시작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육하 원칙을 쓰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걸 쓰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솔직하게 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형을 쓴다던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갔던 파리 여행, 재작년에 갔던 벚꽃놀이, 이런 식으로 되면 첫 줄 읽으면서 보통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언제라는 부분들은 제가 최근, 요즘 기준이 아니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 육하 원칙에서 언제라는 부분만 좀 빼고, 만약에 요즘이면 써줘도 상관없지만 요즘이 아니라면 그 부분만 좀 빼고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쓰실 말이 별로 없으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누구입니다, 아니면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닉네임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네이버가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언론 보도들하고 블로그 글하고 사이사이 섞어주는 현상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구나 하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블로그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읽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럴 때 여기 처음 시작이 닉네임으로 시작하거나 뭔가 이게 기사 같지 않은 느낌이 오면 내 글이 훨씬 불리해지고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서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굳이 그런 부분들은 안 쓰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 요건은 글자 수를 지켜주셔야 돼요. 글자 수를. 네, 이걸 너무 짧게 쓰면요, 요즘 이제 인스타, 스레드,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SNS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무 짧게 쓴 글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블로그 글에 어느 정도의 내용의 충실성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충실성을. 자, 그러면 그 충실성을 어떻게 갖느냐? 글자 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글자 수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800글자에서, 최소 800글자에서 글자 수는 1200자 사이로 쓴다. 사실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000자, 3000자, 옛날에 5000자, 이거 사실 되게 구닥다리 같은 옛날 방식의 얘기고요.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글씨가 많아야 검색이 잘 되고, 다 이제 진짜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800에서 1200자인데 좀 안전하게 쓰려면 1000자에서 1200자 사이로 쓰면 좋다. 이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요 며칠 전에도 올린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왼쪽 정렬을 하라고 해서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럴 때 문단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뭐 반드시 왼쪽 정렬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가운데 정렬 하셔도 되고, 뭐 오른쪽 정렬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뉴스의 형식을 점점 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사이에 네이버 메인과 또 다른 형태의 홈피드로 진입하는 글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이제 왼쪽 정렬을 하셔야 더 기사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고, 또 인플루언서 목표이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왼쪽 정렬을 하면 더 좋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이아 랭킹이에요. 다이아 랭킹. 예. 글에, 예? 정보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의견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이아 랭킹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내가 어떤 맛집을 갔다 왔으면, 아, 여기는 상호가 뭐예요? 뭐, 영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주차장은 어떻고, 대표 메뉴는 어떻고, 뭐, 쉬는 시간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또 삽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정보를. 예, 정보를 넣어줘야만 이 글이 더 검색에 최적화가 돼요. 예, 특히 지도는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도에 자꾸 올려줘서 내 지도가 더 점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점점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경험은 요즘은 주제별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뭐 사람이 와야 된다, 어쨌다, 뭐 이런 게 때 있다면, 요즘은 상대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었고요. 예. 이제 내가 하는 그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예, 내 주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 몸이 어딘가로 움직였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갔다, 뭐 전시를 보러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집을 갔다. 내가 어딘가를 갔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꼭 등장하는 게 좋겠죠.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견은 네, 자연스럽게, 아, 이러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가격. 예. 가격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네.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검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정보를 얻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뭘 찾든 사실은 가격인 거예요. 뭐 맛집을 찾아도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나한테 맞는 가격의 맛집을 찾는 거고요. 술집을 찾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가격 때문에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을 최대한 적어주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이 8,000원이야. 이런 건 사실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금액이 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히 뭐 할인, 세일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문단에 따른 한 줄 요약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그 인용글을 많이 써주는 게 좋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이버는 홈피드에 잘 뜨는 글의 요건 중에 문단을 요약해서 중간중간 인용구가 많으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요즘 뜨고 있는 메인 글들을 보면 참 민망하게도 인용구가 없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인용구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뭐 잡지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참 깔끔하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용구로 사이사이 많이 넣어두면 본문을 잘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본문을 잘 읽지 않고 인용구만 읽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체류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절대적으로 작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체류 시간이 길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유리한 점은 뭐 검색이 더 좋아지고 뭐 로직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이 내 글을 심도 있게 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읽을수록
그 애드포스트 있잖아요.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기 때문에 나는 애드포스트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 체류 시간에도 좀 신경 쓰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용구를 아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목 정도만 인용구를 활용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인용구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인용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에 따른 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목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불고기로 유명한 어느 집 다녀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그럼 강남 맛집과 불고기로 유명한 그 식당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그 안에 절반 이상을 무슨 다른 일상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오늘 아침에 유독 내가 오늘 일진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오늘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아니면 내가 친구랑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맥락에 맞지 않게 뭔가 글이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내가 검색에서 곤란해진다. 이 부분들을 네이버는 굉장히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분석력 있는 분들 중에, 야, 내가 누구 글을 들어가 보니까 검색 너무 잘 되는 애인데 들어가 보니까 얘는 그냥 막 써도 다 되더라. 얘 이런 애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응? 누구는 뼈 빠지게 해도 안 되는데 누구 그냥 대충 해도 막 되더라.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 맞아요. 다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검색 잘 되는 사람이요, 맨 처음부터 검색이 잘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검색이 잘 되고, 그 다음 이제 로직이 쌓이고, 근데 그 라직이 쌓일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C랭크 점수가 높아지고, 이 블로그와 블로거에 대한 두 가지 신뢰도가 높아지면 네이버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맥락이 흐트러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좀 섞어서 써도 이 블로그가 이랬을 땐 이럴 만한 이유가 있지 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꾸 벤치마킹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네이버가 원하는 형태대로 글을 다 쓰시고, 내가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3,000에서 5,000 이 정도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 상위에 포진되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사실 맥락에서 살짝 흐트러져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때쯤 되면 또 맥락에 흐트러지는 글들을 잘 쓰지는 않죠.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요즘 이게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이버는 홍보글을 마음껏 써도 될까? 아니면 체험담 글을 마음껏 써도 될까? 아니면 진솔한 후기만 써야 될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왜냐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해서 좀 이익도 보고, 이익 본다는 뜻은 뭔가 체험단에서 밥도 좀 공짜로 먹고, 이렇게 물품도 지원받고, 이런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글을 쓰면 안 좋다더라. 그리고 또 이런 글을 써도 상관없다더라. 누구는 쓰더라 안 쓰더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글을 쓸 때마다 이게 홍보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점수가 매겨집니다. 예,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홍보글은 0점, 진솔한 후기는 13점, 이런 식의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홍보글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점수가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점수가 쌓이지 않는다는 뜻은 내 블로그가 로직에서 점점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블로그 강의할 때는 제일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보글을 하나 썼으면 진솔한 후기를 2개를 써서 홍보글 하나, 진솔한 후기 하나 쌤 치고 진솔한 후기 하나 살아남게, 그렇게 해야 점수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보글 2개, 한 달 동안 내가 2개 썼으면 이걸 무마할 수 있는 진솔한 후기 3개를 쓰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또 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왕초보 분들, 초급인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잘 메모하셨다가 요거에 따라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